제목을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해라고 본 게 공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를 좀 제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좀 무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보면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한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제가 다른 분들을 모셔서 얘기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개 소프트의 중요성은 그 공개 소프트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뭐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내용에서 보다 보면 어떤 오류나 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 내재화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쪽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이 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보면 뭐 텐서플로우나 여기 나온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쪽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 신기술 분야는 거의 공개 소프트웨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소프트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10년 이상 공개 소프트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덕분에 뭐 큐브리드나 알티베이스 같은 그 괜찮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국내에서 공개 소프트를 못한다고는 하지만 뭐 타조나 제플린 같은 공개 소프트 프로젝트들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이 뭐 2020년에는 뭐 2,800억 이상 될 정도로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성화가 장애 요인이 뭐 왜 공개 소프트웨어 무료다?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럼 공개 소프트웨어 개념이 뭔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도 있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통해서 1980년대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그 기업들의 뭐 폐해를 막고 이 비공개를 공유나 협업의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할까 이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번역된 걸 쓰지만 실제 영어상 프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프리라는 번역이 보면 국내에서 번역을 하다 보면 자유 아니면은 무료라고 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과연 그 이런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상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제약이 없는 이런 자유에 좀 가까울 테고 만약 이걸 물질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좀 지불 없는 무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마 소프트웨어를 이런 생각, 사상 쪽보다는 좀 물질로 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료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과연 이런 인식이 잘못된 건가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서 봅니다. 보다 보면 GPL이 그 엄격한 코드 공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이미 설계를 할 때 기업 활동을 최대한 좀 억제하자.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픈소스라는 컨셉이 1998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은 뭐 90년대 인터넷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많이 쓰셨었죠. 근데 이제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번들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넷스케이프가 이제 시장이 많이 잠식당해서 회사가 이제 존폐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넷스케이프가 선택한 게 그냥 코드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이 기업들은 MS 같은 독점적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 오히려 MS의 독점적인 기업들로 해서 시장을 뺏기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나온 컨셉이 오픈소스라는 컨셉입니다. 그 오픈소스라는 컨셉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공유와 협업의 방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키워나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오픈소스고, 그러면서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오픈소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소스의 라이센스가 뭔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의 여기서 그 프리소프트웨어 가장 차이점이 코드 공개 조항을 완화시킵니다. 뭐 아파치나 MAT나 이런 쪽
그 라이센스를 많이 허용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 보면 주요 후원사들이 거의 대부분 기업입니다. 뭐 구글, IBM, 뭐 인텔, MS.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넘어오면은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개념과 약간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이 굉장히 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냐를 말씀드리면, 이거 2016년도에 기터브에서 발간한 그 기터브 동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 개인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어떤 기관, 조직에서 나온 저장소에서 나오는 그 풀 리퀘스트가 거의 80.4%에 이를 정도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본 아마 구글에 뛰어나신 분이 또다시 그러면은 기터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 기여를 하는가를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부분의 유명한 기업들이 여기에 또 참여해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터브에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은 기업 소속이 많다. 이런 내용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유명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니 실제 그 2018년 3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10위권의 기업들을 보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 중에서 텐센트 빼놓고서는 다 이 기터브에서 중점적으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실제 IT 업계에서 내노라는 회사들은 다들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실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글은 다들 아시죠?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실제 뭐 공개 소프트 관련 프로젝트가 한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상용 클라우드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상용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개 소프트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S도 원래 공개 소프트의 거의 적대적인 기업인데 최근에는 친 공개 소프트 기업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면 SNS 플랫폼으로 이제 되게 성장한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공개 소프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앱 개발할 때 그 개발 환경이나 이런 걸 공개 소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생태계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도 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마이스큐엘 인수한 다음에 좀 견제하는 전략도 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라클 리눅스 같이 이제 공개 소프트를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BM도 저는 예전에 IBM이 하드웨어 기업이어서 하드웨어 기업이었는데 요새는 IBM이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근간이 결국 공개 소프트 기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댓은 뭐 두말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기업일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공개 소프트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도커라는 기업입니다. 이쪽 클라우드 쪽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상화 쪽으로 해서 거의 도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미국 쪽 기업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국내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와도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이미 슬슬 공개 소프트를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쪽이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노켓MQ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 큐 서비스 중에 2017년도에서 이제 유명한 4개 메시지 큐 서비스 중에 하나로 노켓MQ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텐센트에서도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바둑 게임을 피닉스고라는 걸 개발했는데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아웨이도 제가 이번에 오스콘의 행사를 갔다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후아웨이도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결국 이렇게 다양한 오픈소스 재단들이나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제 공개 소프트가 중요해지니까 뭐 삼성이나 LG도 다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고, 국내 유망한 소프트 기업인 뭐 큐브리드나 알티베이스도 공개 소프트 전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 일단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공개 소프트가 무료라고 하는데 실제 무료인 공개 소프트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일단 3가지가 있는데 듀얼 라이센스, 그 허가적 라이센스, 공개 소프트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델에 공개 소프트 라이센스랑
그 다른 그 상용 라이센스를 두 가지를 부여해서 뭐 사용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근데 만약에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쓰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는 코드를 다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상용 라이센스를 사서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뭐 두 번째가 허가적 라이센스인데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이 허가적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제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배포할 경우 다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허가적 라이센스는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공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치나 MIT 계열의 이런 라이센스들이 최근에 급격히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개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진짜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면 이 유료 소프트웨어와 같이 결합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지만 실제 사용자가 쓸 때는 유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공개 소프트웨어 결합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갈 때 공개 소프트가 과연 무료다 했을 때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유료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유료로 팔기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불편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게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아까 무료랑 그 불편하다,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사용하기 좋고 무료면 당연히 누가 돈을 지불하고 씁니까? 근데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는 생태계를 넓히는 입장에서 공개로 무료를 하고, 그런데 그걸 쓰다가 이제 불편함이 일어나니까 뭐 컨설팅을 받던 아니면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던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허가적 라이센스, 퍼미시브 라이센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블랙덕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보면 2010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GPL이 확 줄어들었고, 뭐 MIT나 아파치 라이센스가 확 증가를 했습니다. 이만큼 허가적 라이센스가 많이 하는데 뭐 이쪽은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아까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었다 하면 이거는 간접적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걸 지원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서비스 이용료나 아니면 플랫폼 사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실제 소프트웨어 가지는 않지만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산, 그러니까 실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저 공개 소프트웨어 쓸만하다 그러면 이제 큰 돈을 지불하고서 사오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구축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이 상위권 기업들이 다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 진짜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로또 수준의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렵지만 성공했을 경우는 그만큼 수익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런 쪽.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그 마켓시어를 차지한 아마존 웹서비스가 2016년도에 참여했던 공개 소프트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노란 게 늘어납니다. 2018년도에 또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존조차도 그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둡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률이 빅데이터 쪽에서 보면 거의 2020년쯤 되면 한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이쪽에 이제 그 머신러닝 쪽인데 가장 많이 인공지능에서 성장 예상되는 게 머신러닝인데 그쪽 거의 대부분 플랫폼이 현재 공개 소프트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급격히 뜨고 있는데 실제 블록체인 쪽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저는 하이퍼레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이퍼레처의 회원사들 보면 프리미엄 그 회원사들 보면 거의 대부분 유명한 그 IT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멤버가 작년에는 한 140개였는데 올해는 19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그 어소시ए이트 멤버 중에서 아카데미 쪽이 14군데가 이제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이만큼 대학 쪽에서도 이제 하이퍼레처 프로젝트는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신기술 쪽에서의 그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무료라고 해서 상업화 어렵다고 하는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오픈 소스로 넘어오면서 그 개념이 바뀌었고 실제 그 라이센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은 뭐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비즈니스 혁신하거나 경쟁력 강화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활용하고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운영체제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이었는데, 요새는 뭐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넓혀가고, 미래에는 또 어떤 분야가 또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용될지 저로서는 뭐 갈수록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커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하는 데 있어서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결국은 그 산업 주도권을 가진다. 이건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 다 확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금융 쪽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감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도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판매만 하면 됐지만,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자, 그리고 뭐 스타트업들, 이게 서로 상호 그 협업을 통해서 상생을 통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키워가야지 공개 소프트웨어가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고 그 결국은 건실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어떻게 대비할지, 일단 제 생각에는 기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복잡하다 보니까 기술 분야별 아니면 산업 분야별 뭐 정책도 필요하고, 뭐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R&D 확대, 뭐 신기술 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 그리고 솔직히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그리고 실제 생태계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뭐 플랫폼 기업들도 중요하고 새로운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도 중요하고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급하게 발표드려서 죄송합니다.